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졌을까라는 느낌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매번 드는 느낌입니다. 이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인성,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얘기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오고 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청문회를 혹시 특검 관계자나 또는 검찰 관계자께서 보고 계시면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정동춘 증인이 그저 권고에 불과하니까 그 권고 차원에서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특검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지금 사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지금 800억대 이상의 자금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자금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뇌물로 받았던 돈인지 아니면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기업체를 상대로 공갈을 쳐서 이 공갈죄의 피해 금액인 작물이든지 아니면 기존의 검찰이 공소 제기를 했던 직권남용 과정에서 생겨진 모아진 자금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게 뇌물로 제공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그 수사의 결론도 그렇게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동춘 증인 같은 경우는 월 1,2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던가요? 맞습니까? 770 정도. 월 770의 급여와 자동차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또는 검찰에서는 즉시 이 미르나 K스포츠의 자금 전부에 대해서 범죄 수익의 일종으로 보고 압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과 검찰 역시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증인,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종환 의원께서 질의할 때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 교문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2015년 당시에 증인은 정무수석이었죠. 저는 2015년 5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2015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예, 저는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습니까? 예. 저 화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박근혜 대통령. 아까 이제 어느 네티즌께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조윤선 이제 증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을 모 종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첫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애국심으로 가득 차 가까이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한결같고 공명정대한 인물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싶을 정도.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상의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 한번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배운 건 원칙과 진심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믿음, 창의력, 끈기가 박과 나의 공통점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끝났나요? 네, 됐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에 조윤선 증인이 무관이었다면, 아무 직책이 없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조윤선 증인 본인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윤선 증인이 저렇게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국정감사에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원칙을 존중하는 박근혜 대통령 또 대화와 소통을 한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내부 조사, 국가 전체적인 진상 조사, 문체부 내부에 대한 조사, 청와대 내부에 대한 조사 전혀 없이 2016년도 최근까지도 그 블랙리스트가 실제 집행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철학, 박근혜 정부의 사고,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사실상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수사로서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우리 조윤선 증인, 또 문체부 장관이 돼서도 그와 같은 국회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밑에 있던 부하 비서관 2명이 곧 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장관, 이게 현재 박근혜 정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관들의 자세, 철학, 또 그런 대통령의 통치 철학, 정치 철학이 지금의 2017년의 대한민국을 이 모습으로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수개월 내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 예,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 예, 좋은 말씀 마무리 감사합니다. 다음은